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언론에 드러난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정숙은 X죄로 처벌받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갓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갓변입니다. 오늘은 진짜 요즘 핫한 사건 하나 들고 왔습니다. 바로 나는 솔로 10기에 나왔던 정숙님 얘긴데요.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이제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짝퉁 명품 판매 의혹까지 수사 중이란 기사도 나왔죠. 오늘 이 사건들 법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어디까지가 문제인지 갓변 시선으로 한번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폭행 사건, 뭐 어떻게 된 건데? 일단 폭행 사건부터 봅시다. 보도된 내용 보면 정숙님이 지인 남성과 말다툼 하다가 얼굴을 때렸다는 혐의로 지금 형사 재판을 받았죠. 일단 지금 1심에서 700만 원 나온 거예요. 근데 검사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더라고요. 이게 단순한 폭행 사건이면 벌금형으로 이제 대부분 끝나긴 해요. 근데 징역 6개월이나 구형을 했으면 뭐 영상이나 증거에서 꽤 심한 상황이 나왔을 수도 있다는 거죠.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사건 반장에 제보된 내용인데요. 피해자가 택시를 먼저 잡아서 탔는데 술에 취한 듯한 정숙이 일행과 함께 뒤늦게 그 택시 문을 열고 탑니다. 이때 피해자가 정숙에게 제가 먼저 택시를 잡았으니 다음 차를 타세요 라는 취지로 요청하자 정숙이 피해자의 뺨을 약 6대 정도 때렸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피해자는 증거를 남기려고 폰으로 녹음을 시작하는데요. 피해자가 녹음하는 모습을 본 정숙이 피해자를 향해 녹음해라 야 해봐라 어디까지 녹음하는데 나한테 내가 소송 낼게 라고 욕을 합니다. 이때 경찰이 출동했지만 정숙의 행동은 더 과격해지고 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폰을 뺏어서 바닥에 던져서 파손시키고 주변의 많은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계속 모욕적인 말을 한 겁니다. 결국 정숙은 폭행, 재물 손괴, 모욕 이 3가지 범죄로 재판을 받게 된 건데요. 정숙은 법정에서 자신이 한 이 행위들은 모두 인정했어요. 다만 정숙이 이런 행위들을 하게 된 이유는 피해자가 먼저 성적으로 자극적이고 모욕적인 발언을 하면서 자신을 도발했기 때문에 순간적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아마 정숙은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고 자신의 행동은 우발적이었으니까 선처를 해달라는 취지로 전략을 짠 것으로 보여요. 이 정도 사안의 폭행, 모욕, 재물 손괴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검사가 벌금형을 구형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은 검사가 징역 6개월을 구형했어요. 물론 판사가 이제 검사가 6개월을 구형했다고 6개월 선고를 하는 건 아니지만 검사가 구형을 세게 할수록 판사도 검사가 구형을 세게 했다는 점을 고려하거든요. 아마도 정숙이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고 특별히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검사가 이렇게 세게 구형을 한 것이 아닐까 추측됩니다. 짝퉁 명품 판매? 이것도 무슨 일이야? 이번엔 명품 짝퉁 판매 의혹입니다. 최근 기사 보면 정숙이 생일 파티 겸 자선 행사에서 명품 브랜드 목걸이와 팔찌를 경매로 내놨고 목걸이는 220만 원, 팔찌는 140만 원에 낙찰됐어요. 근데 알고 보니 가짜였다는 의혹과 함께 정숙은 사기로 고소당해서 현재 수사 중입니다. 언론을 통해 드러난 내용들을 보면 이 목걸이와 팔찌가 브랜드 정품은 아니고 목걸이 감정가 100만 원, 팔찌 감정가 70만 원으로 나왔어요. 가격 보니까 재질은 18K 뭐 이런 것 같긴 해요. 근데 짭인 건 짭이에요. 구매자들이 이를 문제 삼자 정숙은 진짜라고 말한 적 없다. 돈 붙여주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대답을 했다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쟁점은 정숙이 짝퉁을 진품으로 속였느냐, 즉 기망행위가 있었느냐 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속였어야 한다고. 정숙은 진짜라고 말한 적이 없으니 애초에 속인 게 아니다 이런 입장 같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정숙의 말이 맞으려면 경매 참가자들이 짝퉁인 걸 알고 경매를 참여했어야 해요. 그렇다면 낙찰 가격도 짝퉁 시세대로 100만 원 수준에서 나왔어야겠죠. 정숙이 굳이 진품 브랜드라고 말을 안 했더라도 그렇다고 가짜라고 말한 것도 아니죠. 결국 아무 말 안 하고 경매 쓱 내놨다는 건데 평소에 정숙이 방송에 자기 돈 많다고 50억, 100억 있다고 자랑 그렇게 해온 거 보면 일반인 입장에서는 정숙이 당연히 돈도 많고 부자니까 명품 목걸이 팔찌를 짝퉁을 썼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겠죠. 경매에서 내놓은 이 물건들이 당연히 진품이라고 생각했겠죠. 50억, 100억 있는데 정숙도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내가 내놓은 목걸이 팔찌가 진품인 걸로 생각하는구나. 내가 특별히 속인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지 혼자 속았다? 이걸 법률 용어로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는 것을 이걸 사기죄의 기망이랑 똑같이 보는 거죠. 내가 꼭 이거 진짜예요 라고 속인 게 아니더라도 아무 말을 안 해서 상대방이 그냥 지 혼자 속았으면 그것도 똑같이 사기죄로 처벌받는 거죠. 정숙이 사기죄로 처벌받지 않으려면 내가 지금 내놓은 목걸이와 팔찌가 진품이 아니라 금은방에서 제작한 짝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야 하는 거죠. 아마 이런 얘기를 안 했을 것으로 보이고 언론에 드러난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정숙은 사기죄로 처벌받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 정도면 벌금형이 나와요, 사기죄도. 근데 지금 폭행죄로도 재판을 이제 받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징역형의 가능성도 아예 없진 않은 것 같아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갑변 생각이에요. 정숙님은 방송 출신이지만 굳이 분류하자면 일반인이죠.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언론에 형사사건이 오르내리는 건 공적 관심 인물로서의 숙명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번 사건은 유명인이 자신의 인지도를 이용한 거래나 감정적 다툼에서 어떻게 법적으로 책임지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 갓 변이었습니다.